예, 관광학개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67페이지는 표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68페이지서부터는 그 표에 관한 조금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들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요. 또 읽어보면 될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의 시대, 제일 첫 번째죠. 옛날, 초창기. 둘째 줄에 있죠. 이 시대의 특징은 귀족, 승려, 기사. 여기서 기사라 하면 말 타고 가는 서양의 기사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배층만 다녔다는 얘기죠. 뭐 승려가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얘기는 앞에 표 설명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투어리즘의 시대, 관광의 시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기사 시험이나 뭐 여행 안내사 그런 데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 꼭 거의 출제가 되는 문제죠. 69페이지에 토마스 쿡이 도입한 여행 알선업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리 줄을 치면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마침내 근데 관광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쿡이 1841년에 단체 전세 열차를 운행하면서 처음으로 관광 여행자를 목액한 것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연도 같은 거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연도를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예, 거의 안 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안 낸다고 그랬다가 내면 교수님 안 냈는데 왜 냈어요? 근데 별로 개인적으로 그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토마스 쿡이 여행업을 한 창시자가 됐던 배경이요. 토마스 쿡은 여행업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원래 직업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이죠. 예, 목사님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는 정치적 발언은 각자의 자유니까 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저도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일요일만 가는 그 교인. 그죠? 내리 잘못하다가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복 주세요. 그러고 있죠. 예.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 하고. 이 토마스 쿡의 직업은 목사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금연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금연 운동. 그래서 자기 교회 신도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런던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런던이라고 칩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런던에 있는 금연 학교에 우리 신도들을 단체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신도들이 그 기차값을 비용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철도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 신도들이 망창 런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좀 깎아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회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빈 차로 보내는 것보단 깎아줘도 꽉꽉 채워서 보내는 게 이익이 되거든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튕기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3부에 보고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쿡이 그렇게 해서 금연학교를 무사하게 갔다 왔죠.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죠. 많은 신도들이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 가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싸게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게 돈이 되겠네. 사업 아이템이 되겠네.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걸 창시해낸 거죠. 여행업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행사라는 게 없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있으니까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까 고민하다가 차렸죠. 여행사 이름은 쿡 앤 선스. 쿡과 아들의 컴퍼니 선스 CO 해서 컴퍼니 약자거든요. 쿡 앤 선스 CO 그걸 차린 거예요.
사이에 여행업으로 갔어요. 별거 아니죠. 예, 그게 사업이에요. 확장이 되면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창업을 해라,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젠장할 중고등학교는 창업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창의적인 생각, 뭔 창의적인 거 맨날 외우라고 그러면서, 외우기만 해도 되니까, 외우기만 해서 안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학 입시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대학 입시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 입시는 바칼로레아라고 그러죠. 바칼로레아. 근데 그거는 온 국민의 관심사예요.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갖지만 수석이 누구냐, 뭐 수석 인터뷰하는 거, 저는 과외고 학원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뭐 그딴 얘기 듣는 거밖에 없잖아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관심사를 갖는 이유는 그 대학 입시 출제된 문제를 온 나라 국민이 그걸 보고, 밤에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맥주집에서 토론을 하고 지나가면서 지네 식구끼리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칼로레를 채점하는데 그것만 3일이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럼 우리의 시험은 객관적인 게 서로 누가 들어갔네, 누가 뒤를 봐줬네 그딴 소리 하는데, 걔네는 옛날부터 그게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점만 그 일일이 다 읽고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한 결과를 갖고 다 그걸 수긍을 해요. 그리고 그 바칼로레아에 합격을 해야만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칼로레아는 답이 없어요. 인생이 쉽게 얘기를 하면 철학적인 질문들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끝. 그건 정답이 없죠. 대신에 다양한 의견,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로 그 시대의 현재 예를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건 왜 이래, 시끄러워 이 새끼야, 외워, 시험에 나와, 이건 출제 가능성 무지 높음, 별표 공략 그것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다 외워요.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게 해서 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런 훈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외부 특강 같은 거를 학생이 들으러 간다고 그러면은 전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옛날엔 도울 김용욱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뭐 여기서 동아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겹칩니다. 생각하기에 따른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 새끼 안봉용 수업은 째고 그걸 듣는다고? 저는 무조건 오케이. 첫 시간에 미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내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교내 특강을 접할,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수시로 공대에서도 하고 인문대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뭔데요? 생각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늘상 하고 있는 관광만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금융권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저는 뭐 금융권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얘기는, 금융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닥 전망이 밝지는 않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 요새는 다 로봇이 하잖아요. 핀테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히려 코딩 배우는 게,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신문에 보면 경제학과나 그런데 학생들이
금융권에 진출하는 비율은 낮아졌어요. 덜 뽑으니까. 금융회사에서 덜 뽑으니까. 그럼 뭔데요? 차라리 코딩이나 그런 것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뽑더라. 핀테크 쪽에서 했던 공부를 한 애들을 뽑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아,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여행사 차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우리 같으면 욕했겠죠. 목사가 종교에 충실하지 못하고 속세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여행업의 창시자, 여행의 아버지래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클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나 그런 쪽을 하신 분들을 많이 뽑아요. 여러분 은행 간 일 없잖아요. 저희 때는 부모님 손 붙잡고 은행에 가야만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은 아니죠. 은행을 뭐하러 가요? 카카오페이만 갖고도 되죠. 뭐 토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편하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건 뭐지? 옛날에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했지? 그럼 이 다음엔 뭐가 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대학을 다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 대학 4년 동안이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거, 그게 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것만 하다가 우연찮게 담배 끊어라 하고 그러면 싸게 가게 해줄 수는 없을까 하다가 계속해서 싸게 가고 싶어요 하고 오니까 아예 회사를 차려갖고 되게 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관광의 시대, 매스 투어리즘, 매스라는 건 큰 거죠. 그래서 매스컴, 신문 방송 매스컴이라고 그러죠. 매스 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 약자가 매스컴이 된 거죠. 그런 거 몽창 떼거지로 다닌다는 거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는 대량 관광 시대를 가리킨다. 자, 아니 뜬금없이 왜 하필 제2차 세계대전이요? 그게 끝나고 평화가 와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내면에는 1차 세계대전보다 더 한 게 2차 세계대전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비행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군함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에 온 나라의 돈을 다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전쟁이 끝났어요. 비행기는 비행장에 있고요. 군함은 항구에 있어요. 전쟁을 해야 배 타고 가서 폭탄을 쏘든지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뜨리든지 할 텐데. 난국이죠, 난국.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고민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여객기가 된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적을 물리치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제조 기술, 선박 제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기술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서 항공산업이 생기고 해군산업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물자 수송하는 것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배 타고 가면 오래 걸리는데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가격은 비쌌겠죠. 그죠? 그래서 대중관광 시대는 그렇게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관광 시대에 가장 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합격한 기여를 한 거, 관광 측면에서만 볼 때 기여를 한 거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별로 좋아는 안 합니다. 독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 사람이 기여를 했던 건 뭔데요? 제일 첫 번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냈죠. 관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폭격기 만든 게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수도권으로 와서 공장에 배분하고 또 여기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갖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잘한 일 중에 하나. 박정희가 잘못한 거는 새마을 운동이요. 왜 잘못했냐면 그때 농촌은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다 부셔내고 전부 다 그 벽돌집을 블럭으로 만든 블럭집을 만들고 슬레이트 지붕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잘못된 거냐고? 예.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전통을 버려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닥 그거죠. 근데 또 그것도 양면성이 있기는 해요. 서양 같은 경우는 무슨 성당도 있고 성도 있고 하죠. 걔네는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옛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게 몇백 년 전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성당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과연 그걸 안 했으면 남아있었을까? 없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동네 읍성 복원하고요. 중간중간에 뭐 산성 복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왜 이게 발전을 했느냐. 아하, 이것도 변화에 적응한 거죠. 전쟁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전쟁시대에 먹고 살던 거랑 다른 개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칼로레아를 생각하라고요. 외워서 들 일은 아니겠죠. 자, 대중관광 시대는 어쨌든 떼거지로 매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둔 거죠. 그 다음에 뉴 투어리즘 1990년대 이후 관광의 개념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신관광 뉴 투어리즘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실증이 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옷 입고 나갔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옷이 똑같아요. 좀 멀쩡하죠? 슬쩍 옆칸으로 가기도 하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 거는 남과 다른 거를 추구를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죠. 유행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없는데 한동안 어그 부츠인가요? 바보 같은 부츠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럼 또 다 그거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다 그거. 복고풍이 유행하면 다 그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름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 제주도를 가도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강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눈이 안 온다. 동남아 사람들은 스키장 가서 스키만 태워줘도 땡큐 땡큐 원더풀 원더풀 풀풀풀 하고 좋아한다니까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상에서 탈출. 그건 바꿔 말하면 늘상 하던 거에서 벗어난 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제대로 하려면 서비스,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거든요. 모든 산업을 성공을 하려면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철학, 심리학, 그런 거예요. 역사. 근데 우리는 인문학과는 철학과, 사학과 다 없앴죠. 동의대학교도 철학과 없어진 지 꽤 돼요. 사학과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직 과정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해요. 그 인간의 욕구 그런 것들은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양과정이나 그런 데서 심리학과 수업이 있으면 좀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1학년 과목이죠. 2학년 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무슨 교수 그 리포트 많아요? 학점 잘 줘요? 그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야, 학점 잘 주고요. 리포트 없고요. 꿀이에요, 꿀. 그럼 수강신청 대박 나는 거죠. 당신 인생에 그닥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죠? 이 스마트폰 만든 사람, 아이폰 스티브 잡스요. 대학 때도 대학 무슨 거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재밌는 거 무슨 타이포그라피에 글자 만들고 뭐 그런 쪽에 그때 들었던 수업들이 자기 전공 아니죠. 아이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드립다 요것만 읽고 넘어가는 것보단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생각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만약에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시면 제발 그런 쪽으로 좀 합시다. 자, 세계 관광의 발전 과정. 고대 중세 관광,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이 시대는요, 신전참배, 아테네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전참배. 그 다음에 책은 읽어보세요. 줄은 안 쳐드릴까요? 그 다음에 그 뭐죠? 건강. 앞에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예. 여기 그렇게 안 나오네. 예, 예. 건강. 그래서 다른 얘기를 또 합시다. 우리는 여름만 되면 해수욕장에 가죠.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그러죠. 해수욕이라는 게 뭐냐면 해수 바닷물로 목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바꾸는 걸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 하는 게 바뀌어서 해운대 해변.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데는 좀 놔두고 다른 곳에 좀 덜 유명한 데부터 해변 뭐 그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 갈 거예요. 그것도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왜 그러면 해수욕은 바닷물에 목욕하는 거예요. 바꾼 이유는 해수욕장 그러니까 여름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겨울에 물론 북극곰 수영 대회도 있습니다만은 해수욕 그러니까 겨울에 목욕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철 내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변 그렇게 이름을 바꾸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해수욕장의 출발은 여기는 안 쓰였습니다. 그냥 치료, 뭐 휴양 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보라 그러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탈리아인가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피부병에 관련된. 그 당시에 피부병이 유행을 했는지. 근데 뭐 공기 좋으니까 피부병이니까 전염에 걱정도 하고 하니까 교외에 바닷가에다 그렇게 병원을 짓고 했나 보죠. 근데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겠죠. 이건 썰이에요. 몇 사람인지 기록도 없고. 근데 깝깝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풍덩 빠지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비도 없겠죠. 근데 며칠 갔다 오더니 그 사람의 피부병 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똑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지네. 이건 뭘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관심을 갖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오후 2시간가 되면 나가서 물에서 놀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죠. 그래? 그러면 다른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풀어놨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목욕하는 거.
처음엔 치료 목적으로 생겼던 게 해수욕장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하죠. 햇볕을 쬐는단 말이에요. 햇볕을 쬐는 게 뭐에 중요한데, 햇볕을 쬐야만 멜라토닌이 나온다고 그러죠. 정신 건강에 좋대요, 그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요즘 집에만 있으면요, 햇빛을 안 되면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요,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동네 한 바퀴, 해 있을 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다 오는 것도 돼요. 자, 오늘 정리를 할게요. 일단 출석 리포트는 여행의 아버지는 누구? 영어로 한글로 쓰세요. 티귿, 미음, 시옷 한 칸 띄고 키역. 여행의 아버지죠. 목사님이랬던 사람. 됐어요. 그걸로 할 거예요. 자, 지금 강의 요점은 변화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군함 갖고 여객기 만들고, 비행기 갖고 여객기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프랑스의 바칼로레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자, 이걸로 관광학 개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